테슬라 모델 Y. 잘한다. 자 여러분, 테슬라 모델 Y 제가 리뷰하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도대체 Y. 그닥 아니, 되게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인데 장롱면허가 은근히 사람 매겨요. 혹시 느낀 적 있어요? 나 몇 번 느꼈거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창업자가 있어요. 원래 창업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엄청 부자가 된 거야. 돈을 한 3천억 벌었어. 그 사람들이 전기차에 꽂혀가지고 어떤 작은 전기차 만드는 회사에 찾아갔어요. 우리 너네랑 같이 전기차 만들고 싶다고. 그게 테슬라의 원형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합력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에 대한 어떤 욕심은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밑에 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거를 도중에 투자자로 들어온 거였어요. 처음에 창업자들한테 회사를 맡겨놓고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이 자꾸 적자가 너무 심해지고 말도 안 되지는 거야. 그래서 외부 조사기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야, 얘네가 지금 회사 경영을 잘하고 있나 한번 봐봐 했는데 설마 그 안에 횡령이 있었나요? 횡령은 없었는데 진짜 모트라인이랑 비슷해질 뻔했네. 너무 비효율이 만연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던 일 때려치고 야, 다 비켜, 내가 할게. 그렇게 버티다 지금까지 온 게 테슬라더라고요. 테슬라 브랜드에 대해서 테슬라 전반적으로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델 Y만 좀 찝어서. 저희 이제 시승차 많이 타잖아요.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모델 Y는 어땠어요? 모델 Y는 사실 승차감은 저는 애초에 기대를 안 했어요. 얘네는 퍼포먼스를 택했구나. 승차감을 버리고. 사실 소프트한 승차감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퍼포먼스를 챙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안전 때문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저는 제로백뿐만 아니라 차를 처음 만들어보는 애들이란 말이죠. 물론 너무나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의 도움을 받고 있을 거예요. 핵심 노하우나 기술 같은 것들은 얘네가 전수해주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상황에 이 두 가지를 도저히 다 잡을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잡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차가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꼭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최소한의 안정성을 갖추는 승차감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승차감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 Y는 이쁘지 않아요, 그래도? 아니요, 좀 괴상한 매력이 있어요. 딱 예쁘다 안 예쁘다 하면 솔직히 좀 별론데 그냥 차가 말도 안 되게 생겼잖아요. 뭔가 해저생물 같아, 해저생물. 회생제동, 원페달 드라이빙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을 풀릴 수 있는 모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운전은 편안하려고 하는 건데 뗄 때마다 너무 제동이 되니까 그래서 더 오토파일럿을 쓰게 돼요. 오토파일럿을 쓰면은 그래도 원페달 드라이빙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근데 오토파일럿이 또 작동하지 않는 구간에서도 우리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운전을 하고 또 그런 길에서 오히려 악셀 브레이크를 또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골목길 같은 곳이나 1차선은 그냥 좁은 도로 이런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회생제동의 단계를 설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저는 모델 Y는 너무나 구매가 좀 망설여지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근데 그건 있었어요. 엑셀 페달을 놓으면은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잖아요. 놓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놓으면서 마지막에 설 때까지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을 때 있죠. 내가 저기 앞에 서야 되는데 딱 브레이크 하나도 안 밟고 섰을 때 있죠. 그때 쾌감이 있더라고. 역시 나는 베르스타펜이야. 역시 나는 슈마허야. 약간 그런 쾌감이 있더라고, 쾌감. 진짜 요즘 좀 심심해요? 근데 그거는 적응을 진짜 잘해야 되고 동승자 누구든 태우고 내가 페달 실수 한 번만이라도 해도 동승자들이 상당히 불쾌해하는 그 수준이긴 해요. 모델 Y든 모델 3든 타시는 분의 반 정도는 힘들긴 했지만 어느 순간 어쨌든 적응은 된다. 그리고 적응이 되고 나면은 나름 탈만하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래서 이 차 옆에 사람 안 태운다. 또 결과적으로 그 원페달 드라이빙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인증거리가 뻥튀기 된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테슬라 모델 3랑 아이오닉이랑 타이칸이랑 다 모아놓고 원형 트랙에서 배터리 닳을 때까지 실제 주행해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회생제동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브레이크를 많이 밟는 시내 구간에서 주행 거는 거리에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속주행만 했을 때 과연 이제 얼마나 뽀르게 날지 댓글을 좀 많이 써요. 댓글. 야, 너네 그거 진짜 테스트 좀 해봐라. 너네 그거 테스트 해보면 내가 그거 영상 여기저기 홍보하고 다닐게. 이런 댓글들을 많이 써주세요. 2열 어땠어요? 난 그게 궁금해요. 2열. 2열이요? 네.
아무래도 이 뒤에 헤드룸이 더 확보된 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건가 봐요. 시트가 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다리가 한참 편해졌어요. 얘네가 그래도 뭔가 좀 이런 특별한 스페셜한 이런 옵션을 하나 제공하는 게 바로 글라스 루프잖아요. 뒷유리부터 루프까지가 중간에 이음새 없이 그냥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앉아서 봤을 때는 진짜 정말 파노라마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델 Y는 그게 또 훨씬 더 광활해요. 거기서 오는 그 쾌적함이 되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테슬라 안에서는 모델 X를 제외하고 나면은 가장 뒷자리에 앉을 만한 차가 아닌가. 또 반드시 구매할 때 고민하는 게 롱레인지냐 퍼포먼스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하시는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롱레인지 버전에다가 휠만 까만색 매트한 휠이 있어요. 바람개비 모양으로 생긴 그것만 딱 하나 꽂아줘도 충분히 이쁜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델 Y 퍼포먼스가 8천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8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독일 SUV가 뭐가 있냐? X3, X4, 40i, M40i. M40i 살 수 있죠? 네, M40i 차 진짜 좋은 거 알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네. BMW에는 오토파일럿이 없잖아요. 자율주행 있잖아요, 그래도. 아니, 오토파일럿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은 전기차 안에서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물론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EQA랑 모델 Y 놓고 본다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디자인부터 좀 얘기해봐주세요. EQA의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론 것 같아요. 아무리 벤치마크 붙어있어도 난 저렇게 생긴 차는 타고 다니기 싫을 것 같은데, 브랜드만 놓고 보면 벤츠 대 테슬라 어떤가요? 벤츠가 훨씬 낫죠. 훨씬 낫다. 근데 테슬라는 약간 내가 얼리어답터고 나는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초창기 얘기고 지금 조금 지났어. 아이오닉5도 한번 껴보죠, 이 비교에.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5는 모델 3랑 경쟁이 아니라 모델 Y랑 경쟁이죠. 아니, 그냥 여기다가 G80 전기차를 딱 갖다 넣으면 답이 나와요. 그냥 G80으로. G80 비싸잖아요. 9천만 원이잖아요. 아니, 모델 Y는 6,990이잖아요. 7,000에서 2,000 뭐 더 못 쓰나? 근데 이 G80 진짜 왜 샀어요? 진짜 제가 타본 전기차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진짜요? 완벽해요 지금. 아, 그렇긴 해. 나도 좋긴 좋았어. 진짜 5, 6천만 원짜리 차들 있죠. 이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당분간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테슬라를 사는 게 진짜 전기차 사는 느낌이 들거든요. 현재 붐이 있는 거는 확실해요 지금. 근데 이 붐 안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껴있냐 이런 거죠. 사람들이 뭔가 붐이 막 일어나면 나한테 필요도 없는, 나한테는 과한 스펙의 제품들을 자기도 모르게 사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하루 종일 운전을 하기는 해. 하루 종일 운전을 하기는 하는데 난 하루 종일 골목길을 다니고 하루 종일 신호대기를 해야 되는 이런 시내를 하루 종일 운전을 해. 이런 분들 생각보다 오토파일럿이 쓸모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오토파일럿 하나만 딱 떼고 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른 브랜드들에도 충분한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시내에서 그냥 주행보조 장치 쓸 일 없다는 가정하에 타고 다니기에는 당장에도 아이오닉5가 훨씬 더 좋은 차인데. 오토파일럿이랑 다른 자율주행은 오토파일럿이 더 뛰어난 기능의 자율주행이라는 느낌이 아니고 다른 기능 같아요. 다른 기능.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이 있고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그 말뜻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행 보조 장치라고 하죠. 주행 보조 장치가 있고 오토파일럿이 맞아.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실제로 그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다시 돌아온 댓글 고민 상담소. 도대체 Y다 진짜. 도대체 Y. 크리스 윤님이 보내준 댓글인데요. 윤씨야, 어디 윤씨예요? 크리스 윤씨래잖아요. 아, 그래? 무슨 윤씨예요? 전 파평입니다. 아, 파평 윤씨와 크리스 윤씨. 뭐 어쨌든 크리스 윤씨가 보내준 댓글인데요. 모델 3 그리고 EV6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오토파일럿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운전 환경에 계시다라고 하면 모델 3라는 얘기고, 오토파일럿 쓸 일 많이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EV6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EV6요. 승차감 때문에. 오토파일럿은 내가 손발이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승차감은 내 몸이 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나는 EV6가 더 좋은 거예요. 알았어요. 두 남자의 차 선택. 2차선. 2차선.